부자가 되기 위한 의식 코칭, 네 번째 파트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가, 어떤 의식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양자물리학의 이론을 조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다루고요. 그리고 의식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분자는 다시 쪼개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다시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립자, 미립자를 더 다시 들여다보면 모든 에너지는, 모든 물질들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정지되어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고체, 모든 고체들조차도 다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파동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파동이고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적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파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물체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모든 물질들은 자기 고유의 주파수를, 파동수를 가지고 공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파동이 전달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파동이고요.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도 파동이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지혜가 느껴진다,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것도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조가 다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결론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을 공부해보면요, 파동은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파동의 간섭이라는 게 뭔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두 개 이상 파동이 서로 만나서 고주파와 고주파가 만나면 더 높은 고주파를 만들고, 그죠? 고주파와 저주파가 만나면 제로파를 만들어버리고, 그죠? 저주파와 저주파가 만나면 더 낮은 저주파를 만드는 거죠. 서로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강을 한다라고 하는 간섭 현상인데요. 이 간섭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서로 반대 모양이 만나면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진폭이 0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역시 의식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서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인간이 갖게 되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는 사고장 동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사고는 뭡니까? 생각, thinking, 사고죠. 장은 뭡니까? 장은 필드예요, 필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필드. 그죠? 에너지 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동조란 뭘까요? 동조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동조란 뭐냐면, 치료하려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사고장 내에 어떤 간섭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섭동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정서가 활성화되는 것. 이거 말 설명하고도 또 더 어렵네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파동은 서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냐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계에 많은 위성들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있고 지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정원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정원을 그립니까? 타원을 그립니까? 타원을 그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태양과 지구만 있지 않고 수없이 많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이 정원을 못 그리고 타원을 그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이런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작용의 마지막 끝을 보면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대체의학은요, 이 파동이 앞으로 대체의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한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동수, 그죠? 건강한 위에서 일어나는 파동수가 있고요. 또 건강하지 않은 위에서, 예를 들면 암 사기의 위에서 일어나는 파동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숫자로 데이터베이스로 읽어서, 예를 들면 주파수를 체크합니다. 파동을 체크해서 당신의 위는 건강하네요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과학이 대체의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위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점차적으로 이 암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파형, 주파수대로 점차로 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위험 신호네요. 이렇게 예측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참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장기의 주파수, 건강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로 서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체의학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섭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천문학 용어입니다. 천문학 용어인데요. 스펠이 PERTURBATION. 여러분 전문가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사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섭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서의 불안, 예를 들면 정서적 불안의 근본 원인을 섭동으로 봅니다. 뭐냐면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지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외부의 두 가지 요소 말고 또 다른 영향 때문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 동요를 받는 것, 정상 상태를 방해하는 것,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불규칙한 성질, 이런 모든 것을 섭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섭동이 바로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울 때 울고 화낼 때 화내고 건강할 때 건강한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울지 말아야 될 때 울고, 그죠? 남들 다 웃는데 성질 내고. 이건 뭐예요? 섭동을 일으키는데,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언가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가 3살 때 집을 잃어버렸는데, 집을 잃어버리면서 심하게 어떤 경우에 학대를 받았어요. 혹은 어둠에 대해서, 어두운 곳에서 산속에서 길 잃고 그 아이가 헤매고 다녔어요. 그 경험에서 심한 정신적 외상을 통해서 어두운 저녁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제 사례는 아닙니다만, 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서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되고 어두워지면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지는 상처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근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기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잘 모른 채 그냥 치유가 됐어요.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경우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치가 되고 좀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청소년기에 저녁 때만 되면, 어두워지는 저녁만 되면, 하늘을 보고 어두워지면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혼자서 자취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취를 한 거죠. 자취란 뭡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들어가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중에는 무덤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걸어 들어가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싫고 실증나고 매우 싫은 일이었어요. 그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적 상태로. 이해되시죠? 섭동에 의해서, 그런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교란 상태가 일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 심리학, 상담심리학에서 상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이 상처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긴다는 거죠. 제가 코칭했던 사례를 하나 보면, 어떤 여성 코치인데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제 프로 코치가 돼서 열심히 활동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초기에 저한테 배울 때인데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코치님, 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그럼 결혼은 사랑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관련된 상처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코칭이 있어요. 좀 고급 과정이라 여기선 저희가 강의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코칭을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라인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 세라피. 시간의 선을 타고 쫓아가서 최초의 상처를 입었던 시절을 찾아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건 참 놀라운데요. 타임라인 세라피는 매우 놀라운 기술입니다. 왜 놀랍냐면 그래서 그분의 시간선을 타고 쭉 갔더니 그분이 2살에서 3살 정도로 예상되는 어떤 시점의 상처가 딱 발견됐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엄마가 누워있고 아빠가 누워있고 그 코치가 2살, 3살쯤 됐을 때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을 시켰답니다. 야, 세상에서 너 엄마가 이쁘니 아빠가 이쁘니 누가 좋니? 이걸 질문한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은요 우리 어릴 때 누구나 다 들었던 질문입니다.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린애가 엄마가 좋지만 보통 엄마가 좋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많이 놀아주니까 집에 있으니까 맛있는 거 챙겨주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좋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물을 때 엄마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아이를 확 밀쳤대요. 그럼 엄마랑 살아 이렇게 밀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왔던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쪽으로 이렇게 쏠려와서 엄마를 딱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또 장난스럽게 물었대요. 너 엄마가 좋지? 아빠가 좋은 거 아니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겁에 잔뜩 질려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까 솔직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처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 쪽으로 밀면서 엄마 아빠랑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2개의 사건이 2살, 3살 된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상처들이 생긴다. 이것이 섭동을 만드는 거예요.